지난 시간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치유 기제에서 가장 핵심인 우리가 그 하는 건 치유 기제에서 특히 이제 기본 치유 기제는 치유 기제에서 하여튼 제일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게 인지의 문제라고 내가 지난 시간까지도 강조했어요. 모든 거의 문제 시작과 끝이 다 인지의 문제. 그래서 그게 기본 치유 기제는 전부 다 인지 자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이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부터 그거 하는 게 전부 다 그거라 이거. 인지 자각에 관련되는 원리를 인지 자각한다는 얘기는 물론 여러분은 항상 치유자, 여러분들 치유자고 그 내담자 치유 대상자가 있고 그랬을 때 인지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들이 인지의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알고 깨우치게 이렇게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당연히 여러분이 이제 치유자라면은 그 대상, 그 치유 대상자,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려고 그럴 테고.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가 뭐라는 걸 갖다가 처음 단계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앞에서도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게 서양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걸 얘기하면 그 사람의 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근기를 알려면은 또 지난 유튜브 강의가 뭐였냐면 나선 동력학 인간 의식의 성장 변화 가치밈 의식의 인간은 가치 추구적인 존재니까 그럼 이 사람이 가치밈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에 딱 갇혀 있거나 뭐야 보면 그 사람의 근기를 알 수 있어요. 인간의 가치밈이 오늘날 우리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가치밈들이 소위 말하는 레드밈, 블루밈, 오렌지밈 그러니까 적색, 청색, 오렌지 여기에 전부 다 이게 갇혀 있는데 그것도 불건강하고 병리적으로 하는 레드밈이 문제라 이거예요. 레드밈이라는 건 인간이 갖고 있는 포유류하고 똑같으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본능 인간이 포유류와 같은데 단지 인지지능이 인지밈에 그게 완전히 포유류하고 다르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회적인 삶을 하면서 계층을 상승하려고 그러고 자기 실현을 하려고 그러고 자연스러운 욕구인데 그것이 지나치게 거기에 사로잡히고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는 거고 현대 사회가 특히 지배층 위로 갈수록 더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바닥 그건 주로 범죄자들이지 범죄자들 가치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고 삶을 어떻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근기와 이런 것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알면서 이제 여러분의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로서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몸으로 하는 수련을 하는 뭐 기공을 그하기 위해서 배우러 왔더라도 정신 마음이 건강하지만 자동적으로 몸이 나빠진다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이 사람이 아건강 반건강 상태에 있다는 건 이 사람이 뭔가 정신 심리적으로 뭐 심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뭐 하여튼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몸부터 이 사람도 건강해지려고 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가 중년 이후에 그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내가 얘기하는 혼의 위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생겨나는 불안, 우울, 뭐 강박, 감정, 정서적인 그런 불안, 분노, 화 뭐 이런 조절 이런 것들이란 게 전부 다 그거와 관계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지금 여기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 뭐예요 가치밈에서도 우리가 병리장애적인 사람들은 우리 여러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인지의 문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앞에서도 얘기했고 원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인지의 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앞에서도 내가 누누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지의 문제와 자아의 문제와 그의 부정적이고 이런 거에 우리가 갇히게 되는 원리를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럼 결국은 모든 게 뭐의 문제냐 하면은 주부상 하나 들어가 보고 해보면 다 부분적으로는 다 통찰이 있고 옳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다로 얘기하는 거야. 모든 건 뭐 바수 문제야, 뭐 끌어당김이야, 모든 건 에너지 레벨이야, 원에너지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서 전부 다 이거면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그거면 되는 건 없어. 그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뭐예요 사람들이 뭐 하나에만 빠져가지고는 치유하는 것 중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수준에서 그게 필요하다는 걸 느껴가지고 자기가 자기 치유하는 사람이 그걸 통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그걸 깊이 있게 알고 그 하는 건 좋지만 그것만 가지고 된다고 동영상이나 글들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치유 단계에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유할 수도 없고 그 할 수도 없는 거라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된다. 모든 게 나는 뭐냐 우리가 또 서양 심리학은 당연히 자기 자아를 얘기하고 무의식을 얘기하고 그렇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서양 심리학에 그게 다 인식 중심적인 인간의 주체 자체도 인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다. 그렇지만 서양의 종교는 존재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 완전히 존재의 종교 아니야. 사실은 인간이 자기가 인지적으로 어떤 존재 자기에 대한 걸 갖다가 인식으로만 아는 건 안 되고 존재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거기서 존재적에서 앞에서부터 내가
내가 너는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다 하는 것을, 그건 뭐 서양 기독교 또 서양 종교에서 뭐 절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그건 영과 혼의 유의 문제 이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거 할 때 내가 항상 지난번 다른 뭐 유튜브 강의에서 존재와 인식의 양 측면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강조했듯이, 우리가 지금 인간의 인지에 대한 문제, 인지 문제인데, 이건 모든 인지 문제에 대한 건 뭐냐면 이 부정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인지가 문제인 것은 뭐냐면 왜 부정적인 인지가 생기느냐부터 알아야 된다 이게. 어릴 때 우리가 항상 사회생활 하면서 대상이 있다. 어릴 때는 대상 관계예요. 이 성장 과정에서는 대상이란 게 부모, 양육자, 가족이죠. 성장 과정에서는. 성장 후에는 사회적인. 이거 달라진다 이게. 그럼 대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인간이 그 하는 게 뭐예요? 앞에서 노장 얘기했지만 우리는 홀라키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상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대상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 건 우리가 뭘 하겠어요? 외적인 대상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의 모든 인지는 우리가 알고 오감을 갖다가 느끼게 하는 건 외적인 대상이고 외적인 사건이지만, 인지하는 것은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기에 또 이제 가장 문제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는 전부 다 외적으로 정신이 다 바깥으로 다 팔려 있는 거지. 외적인 걸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안에서 외적인 걸 인지해야 감각으로 지각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하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는 거, 오감으로 하는 것들,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그런 거 자체를 갖다 뭐가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인지는 뇌가 한다. 물론 뇌와 여기 신체가 있죠. 대상에 대해서 대상으로부터 어느 하고 대상을 갖다가 지하면서 그한다.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부정적인 게 된다. 이렇게 될 때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이게 뇌는 식이에요. 식, 표청의식. 뇌가 인지식, 인지하는 게 표청의식을 갖다가 식으로서, 뇌가 주로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내가 지정의라고 그랬어요. 위에 가를 지정의라는 거하고 이게 3분해라고 그랬어요. 3분해를 통해서 대뇌 신비질, 대뇌 전형계, 뇌간. 여기에 그래서 그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위에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의식. 마음을 움직이는 주체가 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의지, 의도. 이게 주체란 말이에요. 이게는 기능체란 말이에요. 이건 주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본식이라 그러거나 또는 일심, 불교식으로 하면 아레아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구하는 거, 영은 우리가 그저 혼까지가 이제 문제예요. 보통 우리가 일어나는 생명력 발현은 다 혼에서부터, 이게 영이 주제를 하는 거지만 영의 외체다 몸이라 아마 기독교 하는 사람들 잘 알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도 이걸 갖다 뭐 말라식, 아레아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말라식도 영적인 거 그걸 자기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어떤 한 생명이 막 생명을 갖도록 막 하기 위해서 온갖 그하게 하는 그런 걸 하는 게 영은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우주의 법칙, 법성, 섭리, 여기에 따라서 이게 영은 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개체적이다 하면 여기까지는 순수 개체. 혼은 우리가 어떤 식물도 정령이 있다고 하지만 그 혼이 있기 전까지인 거. 혼이라는 건 동물 중에서 신경계가 있는, 신경이라는 게 뭐예요? 신이라는 게 우리 전기신 할 때 바로 그 신의 경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위에서 오는 그 생명력 발현하기 위한 그 정보가 그걸 통해서 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신경계가 바로 뇌신경계, 중추신경에서 이런 걸 보면 이게 다 깊이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마음이라는 건 모든 이게 정신심리, 심과 의, 이게 바로 의지예요. 의지, 의도, 이게 주체. 이것이 작동하게 하는 주체가 바로 혼이란 말이에요. 주체. 존재적으로 해야 돼. 이거 자체는 자기이고 이걸 동일시하게 인식하는 게 자아란 말이에요. 인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혼하면 우리가 이건 존재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이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탁 이게 대상의 양육 과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근데 근본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영수준에서 갖고 온 게 이게 뭐예요? 카르마, 업장, 업식.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모든 그 사람의 근기가, 모든 건 여기서 이게 비롯되는 거예요. 개체적이면서도 초개체적인 그런 양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 알고서 보면 모든 건 여기서 일어나면 혼이라는 게 이게 부정적인 대상 관계, 어릴 때 부모나 양육자가 이걸 학대한다든지 양육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뭐 영적으로 왜 충격을 줘가지고 완전 거하게 하면 그거는 지금 여기서 논하는 그게 아니고, 부모는 사실 정상적으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영유아 단계. 그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또 뭐냐면 이 사람이 개체에서 갖고 있는 부모로부터 받은 이게 다 이거와 관계되는 거지만 이게 유전적으로 그해가지고 그한 것 때문에 그게 발현된 것 때문에. 그래서 혼이란 것은 뭐냐면 출생 후 성장 과정에
이게 자체가 자아와 성장하는 거예요. 인지와 자아. 여기 이 뇌는 이게 인지에 하는 게 통합적인 기능체예요. 마음은 인지가 돼가지고 심의식으로서 이게 딱 그 하면 이것이 다 쭉 이렇게 가는 걸 갖다 우리가 훈석, 각인이란 말을. 그럼 여기에 원래 갖고 온 이쪽의 것이 이게 돼가지고 나오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발현이라고 하는 본색 발현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부정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뇌 자체가 부정적인 인지가 형성되면 심리적이고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이 모든 것이 다 이게 부정적으로 뇌 자체가 지정의가 이렇게 되는 부정적으로 이게 돼가지고 각인이 딱 된다 이게 여기 형성돼가지고 부정적인 인지가 부정적인 자아는 위축이 되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인간은 잘못되면은 혼이 정상적 태어난 사람도 대상 관계가 잘못되면은 혼이 이게 부정적인 것이 인지적인 부정. 인지에 대응해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자아가 생긴다 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여러분 상식적인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 2살 그때는 감정 정서인 거지만 언어를 알기 시작하는 2살, 3살 그때부터 이제 인지적인 뭐예요. 심적인 자아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심적인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형성되면서 억압, 무의식에 다 억압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이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의 요지는 뭐냐면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다 불행하다 성장 과정에서는 2살, 3살, 4살 요때는 인지라는 게 겨우 대상이 말할 언어적인 걸 갖다 자기가 들어가지고 아는 거, 이해하는 거. 상대가 지금 어떤 심리가 그걸 알 리도 없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딱 봤을 때 기분 좋지 않고 갖고 싶고 먹고 싶은데 그걸 부모는 그것도 안 돼.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이 애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애가 점점 쌓이고 부모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지 성능과 인지 자체 내용하고는 구분하지 말아야 돼요. 뇌의 인지 성능. 소위 말해서 뇌 시냅스까지 그 아주 머리가 좋다 이거. 이런 게 성장하면은 인지는 그런 인지 능력이 성인될 때까지 하면 인지에 의해 생긴 자아라든지 자아라는 것도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초등학교 때 이런 단계에서는 페르소나적인 자아고 인지 자체도 구체 조작심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연산 법칙적인 이런 선수의 고구마 하는 거지 상대 심리까지 다 그거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규칙과 역할심이라 해가지고 그거 실제로 그걸 아는 것은 중고등학교 10대에 가야만 된다. 이런 거 자체가 문제는 그 전에 7, 80%는 몇 살 이전에 이 생긴 문제로 인해 되다가 그것이 누적되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힘들게 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인지가 성장 과정에서의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인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사람의 자아 자체가 부정적으로 자아가 형성되고 또 자아가 성장을 안 해요. 인지가 발달하면 자아는 발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지에 대한 자아는 필요 조건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그한 사람들이 성장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자아는 페르소나적인 초등학교 수준의 그 뭐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나는 반짝이야, 너는 뭐야, 뭐 하는 거. 이게 뭐예요? 가치밈으로 얘기하면 어딘 수준입니까, 거기가? 레드밈의 수준에서 완전히 이 뭐예요? 그 하는 거예요. 그게 고착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블루밈적인 그런 것이 결합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되는 그것들이 뭐냐면 이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인간은 다 다르다 하는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얘기했지 그거를 우리가 칼마, 그걸부터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부터의 그걸로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인간도 DNA는 똑같고 유전적으로 부모는 똑같아도 다 다르다는 거. 그럼 이 지구상에 와 처음에 우리가 호모사피엔스가 생겨서 지금까지 하나도 같은 영혼이 없었다. 이 삶을 살다 간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단지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 그걸 범주화한단 말이에요. 분류해가지고 범주화하고도 이런 유형의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범주화할 뿐이지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다.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서도 인간은 모두가 같다 이거예요. 첫째 이게 정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신경 생리학적 신체적인 거는 같아요. 무의식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같다 이거. 그게 같을 뿐이지 그 안에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도 같은 건 없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당연히 그 말도 맞는 거예요. 보통 인간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여기서 변한다는 건 좋은 쪽으로 의식의 성장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변하는 게 어떻게 변하면 더 나쁜 쪽으로 변하는 건 사실. 보통 인간은 디바인 매트릭스 바이오로봇을 인간은 전부 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무의식, 혼의 식과, 혼기, 식과 기를 항상 한다는 게 생명양자장이기 때문인 거예요. 파동적인데 이것이 갖고 있는 에너지적인 정력이 기란 말이에요. 내용, 정보적인 건 식이란 말이에요.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 사이나 보면 어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많다 이거예요. 에너지다 말이야, 파동이다 말이야, 주파수다 말이야.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만 가지고는 인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혼기, 혼의 기라, 혼의 에너지라는 혼은 기가 그 안에 무슨 기예요? 몸,
기, 정, 심, 혼, 영 할 때 그게 사이킥이라고 해서 심과 혼 사이에 정신 에너지. 혼은 정신 에너지적으로 이게 마음과 본능과 이것이 다 작동하게 하는 그게 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걸 갖다 심리학에서 뭐라 하냐면 혼기가 어린아이 때 쫙 빨려 들어가지고 딱 그 하는 걸 갖다 카텍시스라고 그래요. 카텍시스. 정신 심리적인 에너지가 어느 한 대상에 쫙 빨려들고 그걸 혼이 그렇게 빨려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카테식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작용하는 것이 카텍시스가 생기게 하는 것이 정신 심리적인 에너지가 어느 한 대상에 그건 혼의 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혼의 혼기가 그렇게 쫙 그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애적이거나 자폐 스펙트럼적이고 이런 애들한테 그런 게 많이 나타나고 이게 다 혼의 문제는 혼의 기의 문제예요. 교수님 그 카테식스가 아주 어릴 때 2살, 3살 이 정도일까요? 아니면 태어나서 이내일까요? 태어날 때가 아니고 태어났을 때 카텍스는 아이가 주로 한 2살서부터 대여섯 요때 주로 형성되는 거예요. 정신 심리적으로 뭘 아이들이 빠져들고 갇혀들게 했을 때 그것이 성인이 갈 때까지 그것이 대상일 수가 있어요. 아이가 지 엄마한테 너무 막 그하면 뭐 어른이 돼가지고 통속지는 그런 애들을 마마보이라 뭔가 이런 정상적인 게 아니고 크면서 어릴 때 한 게 의존했다가 벗어나고 어디에 다 갇히고 그하지 않는 이런 게 돼야만 정상인데 그럼 이와 같이 그럼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그건 뭐냐면 모든 우리가 인지의 문제는 성장 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죠. 완전하게 문제 없는 사람은 거의 없죠. 문제 정도의 차이가 다 대상이고 가벼운 정도 이런 정도 약간 있는 거지만 그런 건 다 그 사람들이 다 갖고 살고 그런 정도 다 자기가 컨트롤업을 한 내에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신심리적 장애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성장해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거는 성장 과정에서 어릴 때부터 문제 생기는 걸 우리가 뭐냐면 전부 다 코엑스라는 말을 내가 가지고 했어요. 이렇게 돼버린다 이게. 그럼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아까 바이오 로봇이라고 한 게 자동 반응한다 이게 우리 인간. 그럼 우리는 뭐냐면 고통과 불행도 자동 반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왜 존재적인 혼을 강조하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 수준에서 얘기한다. 마음이란 건 주체가 아닌 건데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건 바로 자기 혼인데 또 혼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를 근본적으로 혼이 영이 아주 깜깜하고 정말로 무지무명한 상태에서는 혼이 각성자각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어느 정도 깨어나야지만 각성하게 하고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동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점점 갈수록 심화되는 거지. 우리 홀론홀락이란 말을 앞에서부터 계속 쓰고 있고 그하고 있지만 모든 게 한번 나빠지면 나빠지는 쪽으로 점점 더 강화되는 일인 거라 이게. 그건 몸에서부터 그 위에 혼까지. 여기서 지금 이 자동 반응의 문제. 이건 보통 사람이 깨어있지 않은 한 각성 자각하잖아요. 각성 자각이 없는. 그러니까 성찰적이죠. 자기 성찰을 못하는. 근데 사실 요즘 서양에 얘기하는 내가 좀 긍정 심리학, 뭐 긍정. 여러분들이 아마 전문가들이니까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성찰과 자각이 없는 무조건적인 긍정은 인간을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괴물이 되게 만들고 자기 무의식적으로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뭘 하더라도 긍정으로 보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첫째는 인지는 절대로 완전한 인지란 건 없다는 거예요. 뇌가 인지하는 거예요. 처음에 뇌 성능에 의해서 머리가 또 뇌가 인지를 해서 인지적인 걸 갖다가 해가지고 잘 안다 이게 지식으로 그것이 의식화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자아가 또 성장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인지적인 건 속된 말로 머리 잘 굴리고 나보다 빨리 말하고 지금 현재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고 서울 법대 나와서 검사하고 그 사람은 어때요? 인지가 남들보다도 그한 거는 머리 잘 굴리고 공부 잘한 걸 이거 자랑할 게 못 된다 이거야. 그 인지의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는 의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자아의식, 자아의 성장. 자아는 우리 어때요? 발달 심리학적으로 자아를 얘기할 때는 어때요? 정상적인 봐. 매슬로우가 얘기하고 전부 다 정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피아제가 얘기하는 인지 발달. 그래서 10대에 대해 가지고 형식 조작심 입술이고 그게 이제 고등학교 가지고 좀 더 깊어져 가지고 모든 현상을 갖다가 그 이해하고 인지하는 그 자체가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닌가 이걸 성찰적으로 볼 수 있는 나이가 10대가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도 이제 중고등학교 가야지만 그 하는 거지.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때 가서야 좀 사회적이고 인문적이고 철학적인 그러니까 그 후에 가서 이제 그 한 게 형식 조작심인데 후 형식 조작심 하는 게 통합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고 그 자체를 이성적으로 이성이 발현하는 것은 형식 조작심의 10대 한창 막 그하게 아니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려고 할 때 그때 그 한 사람들 중에서 실존적이고 이성적인 인지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 잘 굴려서 막 그하고 뭐 남보다 빨리 뭘 알고 이해하고 수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 알고 외국어 한 10개 정도 다 알고 이거는 그런 인지의 지식적인
지적인 인지의 퍼포먼스. 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지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슬로가 얘기한 메슬로가 나중에는 이제 뭐예요? 자기 실현증 단계다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바로 인지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비아제가 얘기하는 걸로 했을 때는 바로 후형식 조향심 이런 단계에서 통합적이고 또 자기 실현적이고 이런 걸 넘어서 자기 초월적인 걸 얘기했지만 그건 메슬로가 말년에 한 거고 메슬로는 자기 실현만 얘기했다. 자, 이런 것이라는 게 다 자기의 문제하고 인지의 문제라는 게 인지는 필요 조건이에요. 자아는 인지에 의해서 생기지만 충분 조건이 안 된다. 이게 인지가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부정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번 인지가 잘못되면 자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인지가 부정적으로 가면 전부 다 자아를 거기에 따라서 그하는데 자아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거지. 이것의 원리를 망고불변의 법칙이고 이게 벗어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 지혜에서 얘기하나 우리가 현대 심리학으로 얘기하나 심층 심리학으로 얘기하나 발달 심리학으로 얘기하나 벗어날 수 없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치유에서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러분 내담자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우리 인간은 이렇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알아듣게 전통에서의 동서양의 성현들이나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거나 현대 심리학이나 심층 심리학, 발달 심리학의 위대한 사람들이 얘기한 거나 인지과학이나 이런 게 얘기한 거든지 여기에 보면 이게 다 있는 얘기죠. 그런 걸 알게 하면서 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런데 happen to be 내가 이게 부정적인 회로에 빠졌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에 어릴 때 누가 어떻게 했고 과거 안에 커서도 전부 다 뭐냐면 그 상대가 자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인지적으로 부정적인 회로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깨어있다는 말은 순간순간 깨어있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그한 걸 얘기하는지 완전히 깨어있다 이런 말로 오해하면 그건 내가 앞에서도 여러 번 그렇게 하지 말라 했지만 예수가 아니고 부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깨어있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또 자기 성찰하고자 하는 의지 자기 성찰해서 자기 자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거를 갖다가 이 외면하고 그걸 서양에서 긍정 암시 뭐 이렇게 하면서 그하고 마음 챙김에서도 뭐가 일어나도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수용하라. 제대로 성찰적으로 바라보고 자기를 직면하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로 인해서 더 위축되거나 부정적으로 가면 이건 완전히 잘못 가는 거지. 그렇지만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서는 뇌의 성능의 한계가 있는 거고 인지의 한계가 있는 거고 이 인지가 자아의 발달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고. 근데 이게 나빠지면 자아가 나빠지고 이게 나빠지면 어떻게 혼을 어떻게 해요? 더 위축이 되는 거지. 부정적인 자아가 혼을 갖다가 위축시킨다 뭐 혼이 점점 더 나쁜 회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서양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진 않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자동 반응 부정적인 회로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성장 후에는 이것이 괜찮은 사람도 갑자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나 연인이 뭐 팍 죽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팍 상실하면 못해요. 이 사람도 당장 혼이 위축이 되고 우울하고 불안이 들어가고 그건 인간이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게 더 극심해지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광적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가 정신병리적인 레드밈의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아니면 작품에서 볼 수 있지만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악의 평범성이라는 건 그냥 게 원래부터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모와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특히 지배층이 많고 가진 자들은 그 자기들의 가진 거를 갖다 세습적으로 물리려고 자꾸 하잖아. 소위 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부러워하는 것 같이 이게 참 그한 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는 자기를 갖다가 뭘로 만드냐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로 만들게.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이 그렇게 하기를 하고 해가지고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다 누리고 부모가 수천억 주고 막 하면 걔가 갖는 건 무슨 중독이에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에다가 뭐에서 못 벗어나는 거야? 이 레드밈의 쾌락 중독이에요. 그 쾌락 중에 제일 교활한 게 남을 지배하고 짓밟고 할 때 호유류적인 쾌락. 재벌이나 아니면 뭐 그한 사람 중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라든지 또 우리나라의 옛날에 유한양에게 유일한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업 정신에 이게 자기 자식들을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 부가 갖는 문제 위험성 이걸 갖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권력 마찬가지 아니야. 수능시험 잘 쳐가지고 서울법대 나오고 가지고 검사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뭐하는 권력의 중독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런 삶에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개인이란 건 바로 성장 과정에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동 반응하는 보통 사람들이지. 이 인간이 쾌락 추구적인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사실은 가치적인 종류예요. 그냥 보통 사람한테 여기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뭐 정상적으로 자기가 노력했는데 부가 이루어지고 이거를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데 또 그걸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정상적인 사람들 그거 하면 그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회적인 환원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떤 뭐 인기인들 같이 뭐 그걸
걸 갖다가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없는 일. 모든 우리 현대 인간들한테 있는 현상을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치유와 관련해서 그 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자동 반응하는 또 인지가 부정적인 인지의 회로에서 빠져나와 있는 그렇게 하려면은 각성 자각, 인지적인 자각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는 것을 내가 그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걸 알고 나면 보여요. 오가 뭐너 상념 생각 사고 아니 모든 뇌인지과학 앞에 저게 뇌라 했대 뉴런의 시냅스 바로 와요. 여기서 성능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인지 성능이 좋은 사람이지 아까도 얘기했던 머리 좋은 거하고 그 사람의 그 의식 수준 또는 자아하고는 상관관계 없는 게 있는데 이건 필요 조건에 불과하다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환원주의적인 이런 뇌 인지적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모 뇌과학자 같이 이 사람 뇌가 이게 모든 인간의 의식 그걸 뇌라고 해놓고 유튜브가 가장 심각한 문제지만 이 사람 나와서 온갖 거 다 얘기해 자기가 이해하는 뇌의 문제를 해야지 완전히 요새 난 사실 이 유튜브나 이런 거 본 지가 나 1, 2년밖에 안 됐지만 그전에는 이런 거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용어 같은 거 배운 것도 있어 뇌피셜이란 말을 써 뇌인지 과학자들 같이 뇌피셜을 말 구는 거 없어 뇌인지가 알아낸 건 에델만이 1, 2%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뇌의 성능이란 건 신비롭게 짝이 없는 거예요 호두같이 생긴 건데 이것이 여러분이 쭉 다는 생명기 생명에너지 이게 있지 않을 때는 또 이게 하나 생명체로서 이게 다차원의 이것이 있을 때는 이게 신비로운 걸 다 하는 건데 그 없는 거에 내놓으면 이건 진짜 뭐예요 하루 쭈글쭈글한 하나의 그게 호도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그게 생명이 살아있고 생명으로 다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 온갖 신비적인 게 다 발현되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신비스럽고 해도 이게 사람에 따라서 성능이나 수준에 이게 편향지차고 변성이 돼 있고 하고 나기를 이게 뇌의 어떤 부분이 이상하면 성장 발달에 문제가 있는 그런 아동들 뇌의 문제 안에 타고 나기를 위해서 그럼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그 뇌의 퍼포먼스 자체는 다 다르다 그것도 내가 여러분한테 퍼포먼스가 좋으니까 상당히 의식수준이 높은 사람이 될 거라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거하고는 정 반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거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내담자나 치유대상하는데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벤치마킹하는 인류의 성현들 예수 그리스도나 부처 그럼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가가지고 예수가 어떻게 생활했지 부처가 어떻게 했지 그걸 보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의 벤치마킹 그 가르침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는 거지 그거 말고 우리가 리얼한 인간으로서 아는 인간들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비범하고 그한 사람도 있지 그건 뭐예요? 다 여기서 얘기한 칼막, 은기, 전세 이것 때문에 뛰어나게 태어나서 내가 얘기한 근기의 10가지 중에서 뭐예요? 상근기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주 소수로 있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근기이고 중상근기이고 이런 거라 이거예요. 명운, 복덕, 능재, 심리에서 8가지 그걸 가지고 얘기하듯이 사람마다 그게 다 같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그게 당신의 수야. 근데 여러분 사람들 보죠. 어떤 사람 보면 막 나이가 90 넘고 했는데 자식들도 돌보지 않아. 뭐 한데도 이 사람 그 사는데 가보면 이게 인간이 사는 삶인가 하는데 이 사람 죽질 않아. 90대 중반 후반이 됐는데도. 이게 축복이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지옥같이.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 우리가 지옥이다 천당이다 하는 게 다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이란 말이에요. 막 온갖 먼지 다 들어가시면서 보통 사람은 그러면 뭐 가요. 우리 여러분 체질로 따지면 우리가 소양성을 하면 비대 신소다. 신장, 방광, 기능이 태어나면서도 기능이 약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수련한다고 해서 기능이 방광이고 좋아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이 좀 늦추고 뭐 보통 상대적으로 하는 사람 다 그 할 수 있는 그런데 뭐 사람들이 이렇게 태어나는 자체부터가 이게 신체적인 그게 다 다르고 이렇게 그 하는 건데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다 이게 당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그걸 갖다가 정도가 차이가 있고 그래가지고 좀 경미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걸 참고 그냥 살고 있거나 또 정도가 심한데도 그걸 갖다 누구한테 그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나 자기가 만만한 대상들한테 완전히 막 그하고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살고 그런 사람은 되게 우울증, 불안, 우울 이게 다 있어요. 치유하거나 치료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있지도 않고 그 한 건데 사실 역설적으로 내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한테 찾아온 내담자 치유 대상한테 뭐 제일 먼저 얘기할 사람은 당신이 나한테 찾아오고 우리 치유를 하고자 하는 의지 여기서 의지 이거를 갖고서 왔다는 것이 이건 진리예요. 당신은 축복이다 이거예요. 만약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안고서 그걸 어디다 대상이 자기 남편이면 아내면 남편 또는 자기 자식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인지적으로 그래야 되건 여러분의 내담자나 치유 대상자들한테 치유를 하겠다는 그게 뭐냐면 이런 부정적인 이걸로
하면서 자기가 위축하고 뭔가 자존감도 내려가고 또 모든 걸 자기 혐오적으로 모든 내 탓이다 내가 그래서 이게 자기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 이게 이같이 위험하고 이같이 그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막아줘야 된다니. 그걸 막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인간이 그렇지 나도 마찬가지로 자기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고 내가 그 치유기제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일반 치유기제 뒤에 가면 한계 상태란 말을 내가 배웠어요. 국가적인 용어지만 사람들 다 자기 한계 상태 자기의 섬 속에 사는 자기 안에 갇혀서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갇히지 말라는 말을 내가 굉장히 여러분한테 사람들이 좀 더구나 좀 알았다는 사람 인지적으로나 어느 정도 중상이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남들보다 다르게 잘 알았다 이게 알면 그 안에 탁 갇히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건 주파수다. 모든 건 에너지다. 모든 건 끌어당기는 법칙이다. 상상만 해봐라. 상상만 하면 오늘 다 이루어진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 사람은 그런 거에 자기가 해서 그걸 더 받는다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강요하면 그게 잘못되고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의 가장 핵심은 우리 인간이 어느 누구든지 그런 최고의 성현들이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사들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는 우리는 역사적으로 남아서 모르지만 보통 사람보다 위에 그냥 그랬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말고는 전부 다 건기하 상중하 정도로는 범주화할 수 있지 모르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이란 게 없는 거고 단지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중요한 것은 나는 벗어나고 싶어. 그럼 벗어나려면 제일 먼저 찾아야 되고 벗어났을 때는 치유자를 잘 찾아. 그 연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전문 치유자를 제대로 만나 제대로 찾는 이 인연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 전문 치유가 그 하면은 그게 이제 축복이 되는 이유가 그게 있다는 얘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탑다운 바텀업으로 결국 모든 게 이게 뇌와 신체, 신의 이 문제로 다 그거 하니까 나쁜 것이 그하면 다 뭐예요? 그 사람 뇌는 다 변성이 되고 그다음에 신체는 어때요? 반건강 상태. 조금만 탁 했다면 암이 걸리든지 아니면 그거 해가지고 하게 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처음에 몸으로부터 아유 건강 좀 해보자 해가지고 찾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와가지고 원래 몸으로 하는데 몸만 좋게 하는 막 운동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 같이 치유 명상 기공하는 그래서 몸으로 하면서 자기 성찰적으로 알아차리고 집중하고 심상화하고 상상하고 깨어나게 각화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그 훈련을 하는데 만나면 되게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뇌가 이렇게 이런 정신 마음 의식에 이것은 뇌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근본적인 건 우리가 주체인 혼과 무의식, 인식이라고 심적 무의식의 문제고 또 마음의 문제고 이걸 뇌로 환원하는 거의 문제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주류 학문에서 특히 그런 그 주류 학문 책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그거 하지만 일반인들이 그쪽을 그거 하면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는 모든 게 인지가 무의식의 상태가 이게 완전히 병리장애적으로 부정적으로 하면 전부 다 이게 뭐예요? 무감 무의식의 상태죠. 병리적 장애적인 방어기제. 이것이 이 사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혼식에 대한. 더구나 여기서 지금 한 번 각인된 인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릴 때는 뭐 이게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중고등학교 할 때 부정하고 성인이 돼서도 정확하냐? 정확히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는 게 성인이 돼서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거하지만 자기 분야가 조금만 더 나고 생활적인 것도 모르는 거 투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자 전문가지만 여러분이 지금 아는 전문적인 것도 한 스텝 바깥에 가서 일상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아는 거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정확하고 잘못된 것이 한번 탁 각인이 되면은 그게 요새 유튜브나 굉장히 해악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잘 모른다면 유튜브의 건강이나 뭐 생활이나 뭐 했던 뭘 탁 얘기하잖아요. 이거다. 이것만 하면 된다 하면 이 사람들이 그거 탁 보자마자 그게 탁 꽂혀 버리는 거예요. 이 자기의 체질이나 자기의 얘기에 맞지 않고 그것만 하면 되는 것 같이 이게 탁 각인. 우리가 참 태어나자마자 처음 보는 대상이 자기 엄마같이 따라가는 거 마찬가지로 각인이 하면 탁 되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야. 그게 이것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한계가 이게 뭐 우리 인간의 오리까지도 그렇고 인간도 다 그런 거야. 한 번 각인된 인지된 건 부정확하거나 오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다 지금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지금 부정적이라고 하니까 또 자기 스스로도 뭐 자기가 막 부정적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싫어서 그걸 벗어나고 싶어. 욕심을 버리라, 감정을 내려놔라. 유튜브에 들어가면 좋은 말씀들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번 해보면 어때요? 그럼 자기의 지금 각인되어 있는 건 반대로 마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더 신경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뭐. 사실은 이게 잘 유튜브 시대가 이렇게 좋은 말씀 그 자체는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마음으로 작심해가지고 그래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어. 그러면 뭘 억압하는 거예요? 그 사실 억압 무의식 자체도 그렇지만
뇌 자체가 이미 뭐예요? 무의식과 뇌는 같이 꿍짝짝이에요. 그럼 그렇게 인지하도록 돼 있는데 반대로 돌리라 그러면 거부하겠어 안 해요. 몸 자체도 외부에 대해서 자율신경과 중추신경계가 제대로 인지된 것에 따라서 여기에 반응하고 방어하고 이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조금 그 하다 보면 과도하게 막 해가지고 면역세포가 외부에 들어오는 그걸 갖다가 하는 게 자기를 공격하는, 우리 인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부정확해요. 근데 뇌는 신경적만 더 강화되는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은 우리가